태종이 무슨 말씀 하시나? 문벌, 집안이 빵빵하면은, 집안이 빵빵한 그 자손은 교만해서 패망하기 쉽다. 그래서 관직이 낮은 집안 가운데 호러미의 아들과 같은 자를 찾는 것이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인 남대는 이미 늙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 26살에 죽었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다. 절대 교만하고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한 거죠. 즉 원래 간택제도를 할 때는 일반 이제 뒷날 굳어진 거지만 간택제도를 할 때는 그 집안에 역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님 모두 생존해야 되는데 태종은 오히려 홀 어머니 밑에 있는 그 젊은 공무원을 찾은 거죠. 태종은 이미 세 명의 공주를 실세 집안에 조선의 개국공신, 조선의 최고 권력자 집단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정순공주는 이거이의 아들에게,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에게, 경안공주는 권군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거이, 조준, 권군은 모두 태종 이방원 그 밑에 권력 집단 핵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잘 사는 집, 권력 집단에 보내봤자 잘 사는 집, 권력 있는 집에 보내봤자 딸이 잘 산다는 보장이 없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죠. 자, 큰 세력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적과 끊임없는 투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큰 세력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하고 계속 권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태종은 사유를 자칫 이를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정치적 화근 가능성이 있는 고위직 대신 고위직을 배제한 것이죠. 자, 태종은 고민 끝에 아주 고위직이 아니고 적당한 벼슬을 한 집안 같으면은 정권 다툼에 연루되지 않을 거로 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끝에 남희를 집안은 좋지만 현재는 앞으로도 세력이 없을 남희를 정선공주 남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즉 편안한 삶을 바란 아버지의 염원이었죠.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정선공주는 남편을 놀이 쌍욕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고 외롭게 투병하다 숨을 거두게 되죠. 그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민년 1422년에 정선공주가 병들었을 때 즉 세종이 염려가 되어 공주에게 사람을 보내 문병하였다. 그런데 너 남이 이제 태세종한테는 내재죠. 너 남이는 공주의 병세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궁중에서 심부름관 환관과 육박, 즉 쌍욕을 할 뿐 가장으로서 그 공주를 챙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처럼 공주는 남편 남이로부터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죠. 조선시대 최초의 간택으로 시집을 간 정선공주. 정선공주의 남편 남희의 선택은 태종 이방원이 딸을 위해 장구를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 결정은 장구를 거듭한 결정은 결국엔 최악의 악수에 해당됐습니다. 자,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선 왕실에 미모가 기록될 정도로 빼어난 용매의 정선공주. 조선 최고의 군주인 카리스마의 군주, 태종의
막내딸, 그리고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이 가장 아낀 여동생 정선공주,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간택을 한 사위, 모든 조건이 완벽할 것 같았던 정선공주의 삶은 오히려 극단으로 병간호도 받지 못하고 쌍육 이제 홀 가정이 되어서 쓸쓸하게 숨져갔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예가이자 시인인 이병준 작가가 쓴 그대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정선공주의 안타까운 생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대 내게 단 한 번 왔을 뿐 그대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었다. 내게 선택되었을 때 그대는 전생 인연이었으니 그대는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그대의 영원한 객일 뿐이다. 다음 시간에는 왕실 결혼 사기 사건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태종의 형인 회한대군 이방관, 그리고 어린 처녀, 박인관, 박도관, 환관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